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던 그 밤의 풍경을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세상이 온통 검은색 벨벳으로 덮인 듯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눅눅한 안개를 뚫고 겨우 생명줄처럼 깜빡이고 있었지요. 그때 나는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곳은 늘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와서 끙끙 앓던 나를 억지로 진찰받게 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날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은 웬일인지 쭈뼛거리더니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는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후로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내 머릿속에는 온갖 흉측한 생각들이 거미줄처럼 엉켜붙기 시작했답니다. 낡고 해진 당신의 천가방이 응급실 입구 옆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찍었던 색바랜 사진 몇 장과 당신이 늘 끼고 다니던 낡은 성경책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거든요. 그 가방을 보자마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당신이 나를 버렸구나. 이 늙은 아내를 두고 당신도 결국 혼자가 되고 싶었구나. 나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모질게 당신을 대했는지, 잔소리와 퉁명스러움으로 당신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는지,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답니다. 나는 당신의 투박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 한 번 제대로 못 해줬는데,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작 그 낡은 가방 하나만 남겨놓고 사라지다니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싶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 속에는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응급실 안에서는 앰뷸런스가 실어 나른 환자들의 웅성거림과 기계음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들이 꼭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답니다. 저 늙은 여자는 남편 하나 제대로 못 붙잡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나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 당신의 낡은 가방을 끌어안았지요. 가방의 냄새마저도 당신의 냄새가 아닌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답니다. 당신은 늘 나에게 짐이었고 나는 당신을 귀찮아했지만 당신이 없으니 이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이 고집불통의 모진 소리만 하던 내가 당신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줬던가 싶어 후회가 밀려왔지요. 나는 그날 밤 당신이 도망갔다는 확신 속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요.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집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답니다. 당신이 나간 빈집은 너무나도 낯설고 공허했지요. 마치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나는 곧장 당신의 방으로 달려갔답니다. 당신이 쓰던 낡은 옷장 문을 열어보니 당신이 가장 아끼던 푸른색 스웨터마저 사라지고 없었지요. 당신은 늘 그 스웨터를 입고 텃밭에서 김을 메곤 했었는데 이제 그 푸른색마저 볼 수 없게 되었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당신의 서랍을 열어봤을 때 내 심장은 또 한 번 멈추는 것 같았어요. 늘 잔뜩 쌓여있던 당신의 양말이나 속옷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거든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짐을 쌌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 흔적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었지요. 텅 빈 서랍장 안에는 먼지만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 먼지마저도 당신이 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웅변하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그 텅 빈 서랍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당신과의 모든 순간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닌가 자문했지요. 당신은 늘 무뚝뚝했지만 가끔씩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마저도 연기였단 말인가요? 나는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얼마나 모질게 구렸는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갈 돈이 어딨느냐며 툴툴대면서도 결국은 나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가던 당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당신의 투덜거림조차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당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당신은 사진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도 애틋하게 느껴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사진 속에 나는 얄밉게도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 뒤에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독서를 퍼부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구렸는데 왜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훌쩍 떠나버렸느냐고 원망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당신을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당신의 방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당신이 쓰던 낡은 나무 의자, 늘 당신이 앉아 신문을 보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현실 같지 않았답니다. 당신이 돈만 챙겨서 나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요. 그래서 나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은행으로 향했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을 모아 작은 통장에 넣어뒀던 돈이 있었거든요.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인데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은 내 초췌한 모습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굴었지요. 남편이 해외로 나갔는데 급하게 돈을 좀 써야 할 일이 생겨서요. 라고 둘러댔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전산 기록을 확인하더니 묘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어요. 어르신, 이 통장에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거액이 출금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내 귀에 꽂혔답니다. 목요일, 당신이 마지막으로 집에 있던 날이었지요. 나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럴 수가. 당신이 그동안 모았던 돈 전부를 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구나. 나는 그 돈이 우리의 노후 자금이었고 내가 아플 때 병원비로 쓰기로 했던 돈이었음을 알기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나는 그 직원에게 혹시 어디로 송금되었는지 확인되나요? 하고 물어봤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그럼 출금된 내역이라도 복사본으로 뗄 수 있겠어요? 하고 요청했고 어렵사로 송금 날짜와 금액만 적힌 작은 영수증을 손에 쥐게 되었답니다. 그 돈이 당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미천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지난 세월 당신에게 퍼부었던 모든 모진 말이 오늘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아니었을까 싶어 억울함이 치솟았지요. 나는 당신에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고작 이 배신이었단 말인가요? 은행을 나와 햇빛 아래 서니 세상의 모든 빛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영수증을 꽉 쥐고 당신이 이 돈으로 대체 어디에서 누구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 상상하며 분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돈을 다 써버리기 전에 당신을 찾아내서 따져 물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답니다. 내 억센 고집과 모진 말들이 당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잠시 생각할 틈도 없이 오로지 당신의 배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당신을 기다렸지만 당신의 연락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답니다. 나는 당신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당신을 찾아 나설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몇 달 전부터 당신이 밤마다 심하게 기침을 하던 일이 떠올랐지요. 처음에는 그저 감기려니 했고 내가 당신처럼 늙은 사람이 어디 감기나 걸리겠느냐. 내 핑계 대지 말고 약이나 타먹어라. 몇 핀잔을 줬던 기억이 생생했답니다. 당신은 그럴 때마다 늘 괜찮다. 이 늙은 몸이 며칠 버티면 낫는다. 며 웃어넘기곤 했지요. 그 기침 소리가 어찌나 낯설고 깊게 들렸는지 마치 쇠를 긁는 듯한 소리였는데 나는 당신이 워낙 꾀병이 심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침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이지요. 나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 기록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당신은 늘 자신의 건강 기록에 대해 철저히 숨겼거든요. 당신이 다녔던 동네 병원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남편이 가출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 창피해서 망설였지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당신이 평소 다니던 큰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곳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신 때문에 방문했던 곳이었지요. 병원의 야간 풍경은 늘 그렇듯이 차분하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맴돌았어요. 나는 병원 로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마다 들리던 당신의 그 낯선 기침 소리를 다시 떠올렸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지요. 나는 당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매일같이 짐을 늘어놓는 늙은 아내라는 굴레를 씌우고 당신을 몰아붙였을 뿐이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경찰서 민원실 문을 두드렸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꼭 껴안고 나는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았지요. 창백한 형광등 아래에서 담당 경찰관은 서류철을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답니다. 성함과 나이, 그리고 실종된 경위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모든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말했고 당신이 집을 나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덤덤하게 설명했지요. 하지만 나는 가출이나 도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고만 했답니다. 담당 경찰관은 서류의 펜으로 뭔가를 끄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빛은 나를 동정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노부부 갈등 사건이겠거니 하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부부간의 일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재산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어요. 내 고집과 모진 말이 결국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아닐까? 당신이 돈을 가지고 떠났다고 굳게 믿었던 내 생각이 너무 오만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경찰서의 딱딱하고 규칙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잘못을 되새겼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쏟아냈던 그 많은 험한 말들, 당신의 무심함을 탓하기 전에 내 이기심을 먼저 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경찰관은 나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오라고 요구했고 나는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당신을 찾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서류 작업도 견뎌야 했지요.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쌀쌀했고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그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나는 당신의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경찰서에 다녀오니 당신이 정말로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진 것 같아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거든요. 나는 당신이 평소에 늘 숨기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가 혹시나 싶어 당신의 침대 밑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늘 덮어두던 낡은 이불 밑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약봉투와 처방전 뭉치였는데 봉투에는 당신의 이름과 함께 낯선 약품명이 적혀 있었지요. 나는 그 약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약의 종류를 보니 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고가 항암제와 폐 기능을 보조하는 약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요.
이 약들은 대체 뭐지? 당신이 왜 이런 약들을 몰래 먹고 있었던 거지? 나는 처방전을 펼쳐봤는데 처방 날짜가 놀랍게도 내가 당신의 기침을 무시하던 바로 그 시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있었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심하게 기침을 할 때 나는 당신에게 돈 아낀다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핀잔을 줬었는데 사실 당신은 이미 병을 얻어 투병 중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몰아세우고 닥달했는지 생각하면 당신이 이 사실을 숨긴 이유가 납득이 갔답니다. 내가 당신의 병원비 걱정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봐 혹은 내가 당신을 간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잔인한 아내였는지 깨달았답니다. 나는 당신이 돈을 챙겨 도망갔다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당신은 오히려 자신의 병을 숨기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추려 했던 것이지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나는 다시 당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나에게 남긴 다른 흔적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낡은 서랍장 구석, 두꺼운 사전 뒤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얇은 종이에 검은 잉크로 힘겹게 쓰인 글씨였는데 그 글씨체마저도 떨리고 힘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모든 빚은 내가 다 갚고 정리했으니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남은 세월을 보내시오. 나쁜 남편이라 미안하오. 이 메모를 읽는 순간 나는 굳게 닫았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빚을 갚았다니? 무슨 빚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난했던 그 거액의 출금이 도망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나 몰래 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단 말인가요? 나의 억측과 모진 말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나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당신은 그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게 하지 않으려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이 메모를 들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했으면 당신의 마지막 배려마저도 나를 속이는 행위로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줬던 냉대와 무관심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늘 이 모양이냐? 고 소리쳤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나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오해하고 당신의 침묵을 배신으로 해석하는 못난 사람이었지요. 나는 당장이라도 당신이 갔던 그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던 곳이 어디였는지 메모에 단서가 남아 있었거든요. 처방전을 다시 보았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진료 기록지 끝부분에 오오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즉시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외곽에 조용히 자리 잡은 녹슨 철문이 인상적인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접수처의 간병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했고 간병인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나를 한쪽 복도로 안내했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나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어르신, 왜 이제 오셨어요? 어르신 남편분,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아주머니의 말은 내 가슴에 쇠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보신 모습이 어떠셨는지요? 내가 묻자 간병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요.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하셨답니다. 오시기 전부터 기침이 너무 심하셔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늘 아내는 나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된다면서
당신 걱정만 하셨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응급실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병세가 너무 위중해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요양원으로 옮겨졌던 것이고 결국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의 곁에서 짐짝 취급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당신을 밀어냈던 것이지요. 나는 간병인에게 당신이 쓰던 방을 볼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켜 주었답니다. 그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낡은 침대와 작은 서랍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섰고 당신이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그 공간에 서니 숨이 막혔답니다. 서랍장 위에는 당신이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성경책과 함께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평소에 쓰던 일기장이었지요. 나는 손을 떨며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당신의 절박한 필체가 가득했어요. 오늘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내가 아픈 걸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이 빚 때문에 이러는 건데 나를 오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 고통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당신의 일기장에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기록과 함께 나의 철없는 행동에 대한 당신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답니다. 당신은 투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빚을 갚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유언처럼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이 돈으로 아내에게 편안한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내가 남긴 돈은 전부 아내 것이다. 그녀가 나 없이도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아내의 계좌로 마지막에 이체했다. 내가 나쁜 남편이었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은행에서 받던 그 거액의 이체 내역은 당신이 도망치기 위해 챙긴 돈이 아니라 당신이 병원비를 모두 처리하고 남은 전 재산을 나의 안전을 위해 남겨두고 떠났던 마지막 증거였던 것이지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일기장을 끌어안고 통곡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배신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는 당신을 원망하며 경찰서를 헤매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고집과 이기심이 이토록 처절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나를 바닥까지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요양원을 뛰쳐나와 당신이 사라졌던 그 응급실 앞으로 다시 달려갔어요. 이미 해는 중천에 떠올라 있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어제 새벽의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답니다. 나는 당신의 낡은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까 보았던 사진과 성경책 외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더 들어있었지요. 아마도 이 편지는 내가 당신을 찾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읽어주기를 바랐던 모양이에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요. 당신은 나에게 늘 모질었지만 나는 그 모든 말을 당신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답니다. 당신의 잔소리는 나를 챙기는 방식이었고 당신의 짜증은 나에게 기댈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었지요. 내가 아픈 것을 숨긴 것은 당신의 고운 얼굴에 슬픔을 드리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늘 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답니다. 내가 남긴 돈은 당신이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디 잊지 말아주시오. 미안하고 또 고맙소. 안녕.
편지를 읽는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당신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어요. 여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용서해 줘요. 내 목소리는 찢어질 듯 울부짖었지만 차가운 병원 앞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지요. 나는 당신이 남긴 모든 희생과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내 못난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답니다. 당신은 나를 떠났지만 당신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나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답니다. 이제 당신을 탓할 대상도 원망할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당신의 크나큰 사랑과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 뿐이었지요. 나는 당신의 낡은 가방을 다시 껴안고 새벽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붉게 물들어가는 동쪽 하늘 아래 나는 당신이 남긴 따뜻한 흔적들을 더듬었답니다. 당신이 늘 나 몰래 청소했던 우리 집 앞 마당의 낙엽들, 당신이 마지막으로 다듬어 놓았을 텃밭의 작은 꽃들. 세상이 온통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나는 이 남은 세월을 당신이 원했던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야겠지요. 당신이 남긴 유품들을 품에 안고 걷는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깊은 평온함과 함께 당신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내 사랑하는 당신,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시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답니다.